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최근에 화가 났던 적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때 화가 난 이유가 뭐였나요? 상대방이 잘못해서, 상황이 불공평해서, 아니면 내 말을 안 들어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낼 때 그 화의 뿌리 대부분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옳다는 그 고집 속에 있어요. 불편하신가요? 그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앞으로 화가 날 때마다 완전히 다른 눈으로 그 감정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도시에 70이 넘은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성일 씨와 김태구 씨. 두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자란 말 그대로 50년 넘은 친구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크게 싸웠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소나무 한 그루 때문이었어요. 박성일 씨 집 마당과 김태구 씨 집 마당의 경계에 있는 소나무 한 그루. 박성일 씨는 그 나무가 자기 땅에 있다고 했고, 김태구 씨는 자기 땅에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말다툼이었어요. 그 나무는 내 거야. 무슨 소리야? 내 거지. 그런데 이 말다툼이 점점 커졌어요. 목소리가 높아지고 손짓이 거칠어지고 결국 두 사람은 수십 년 우정에서 꺼낸 말들을 서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 밥을 얼마나 얻어먹었는지 알아? 내가 내 사업 망했을 때 얼마나 도와줬는데. 소나무는 이미 잊혀졌어요. 이제 이 싸움은 50년의 역사를 뒤지는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그날 이후 연락을 끊었어요. 50년 우정이 소나무 한 그루 때문에 끊겼습니다. 아니, 사실은 소나무 때문이 아니었어요. 진짜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단 한순간도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옳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래된 친구와 형제와 배우자와 자녀와 싸우는데 어느 순간 원래 싸움의 이유는 사라지고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튀어나오는 경험. 소나무 이야기가 어느새 50년 전 일로 넘어가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옳다는 감정이 이성을 완전히 장악한 순간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화라는 감정,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질문을 연구해 왔어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몬 체크라는 방식이에요. 하몬 체크는 우리 감정의 흐름을 추적하는 방식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감정 아래에 그 감정을 만들어낸 생각과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화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깁니다.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정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해석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전제를 가져옵니다. 바로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전제입니다. 이 전제가 들어오는 순간 화는 이미 예정된 감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제가 있으면 상대방의 어떤 행동도 내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아들이 전화를 잘 안 합니다. 이 상황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해석, 바쁜가 보다. 요즘 일이 많다고 했는데. 두 번째 해석, 내가 그렇게 전화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는 거야?
부모를 무시하는 거야. 같은 상황인데 감정이 전혀 달라지죠. 첫 번째 해석에선 걱정이 나오고 두 번째 해석에선 화가 나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왔냐고요? 두 번째 해석 안에 부모에게 자주 전화하는 게 옳다. 그게 맞다는 전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정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을 보는 순간 화가 나는 거예요. 화의 뿌리는 상대방의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이 옳다는 믿음입니다. 이번엔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70대 초반의 이정순 씨. 이분은 20년 넘게 며느리와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20년이에요. 20년. 갈등의 내용은 다양했지만 뿌리는 항상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정순 씨는 명절 때마다 직접 음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손으로 만든 음식이 정성이고 그게 가족을 위하는 방식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요즘 시대에 다 사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시간도 아끼고 더 편하고 품질도 좋다고요. 이정순 씨는 이게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20년을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때는 그게 당연한 거였는데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게을러? 며느리는 이정순 씨가 화내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힘들게 고생하면서 해야 해요?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두 사람은 매번 이렇게 충돌했습니다. 자, 하몬 체크로 이 상황을 들여다볼게요. 이정순 씨의 화 아래엔 무엇이 있을까요? 명절엔 직접 음식을 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 아래에는 더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게 가족을 위하는 것이다. 즉, 이정순 씨 안에는 이미 올바른 명절의 모습이라는 기준이 완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그 기준에서 벗어날 때마다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야 해요. 그 기준은 과연 절대적으로 옳은 걸까요? 이정순 씨가 직접 해야 한다는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이정순 씨가 살아온 시대, 그분의 어머니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엔 그게 옳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시대입니다. 그 기준이 여전히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화의 뿌리를 파다 보면 종종 이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사실은 내가 살아온 시대와 환경이 만들어준 기준일 뿐이라는 거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옳다 하는 믿음, 이게 왜 이렇게 강한 걸까요? 우리는 왜 이걸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수십 년을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고, 그 경험들로부터 이게 옳다, 이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결론들이 쌓이면서 하나의 단단한 세계관이 됩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혜가 쌓인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 세계관이 단단해질수록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둘째, 자아를 지키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라는 말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수십 년간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게 마치 내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본능적으로 나는 옳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인지 일관성이라고 불러요. 셋째, 상대방이 틀렸다는 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화를 낼 때 깊은 곳에는 종종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옳다는 걸 상대방이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상대방도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옳다는 걸 당신이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충돌하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둘 다 인정받고 싶어서 싸우는데 서로가 인정해줄 마음이 없으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엔 남자 이야기예요. 68살 최광호 씨. 이분은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은퇴했어요. 은퇴 전까지는 집에서 별 갈등이 없었어요. 워낙 집에 있는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내와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아내가 요리할 때 옆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소금을 먼저 넣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가 30년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화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TV 채널 문제도 그랬어요. 청소하는 방식도 그랬어요. 최광호 씨는 매번 이게 맞아. 저렇게 하면 안 돼라고 했습니다. 아내 입장에선 30년을 혼자 잘 해왔는데 갑자기 모든 게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집 안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최광호 씨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집에 있으면서부터 제가 매일 틀린 사람이 됐어요. 최광호 씨는 그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최광호 씨가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진심으로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의 뿌리에 무엇이 있었냐고요?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 옳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올 때마다 상대방은 자신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를 일으키는 건 종종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내가 옳다는 확신이 너무 강해서 그것이 말과 행동에서 나올 때 상대방을 숨막히게 만드는 것, 그게 화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이 옳아도 틀렸다고 해야 해. 내가 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는 생각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생각이 감정을 완전히 장악할 때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상황을 보지 못하고 자기 기준만 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화는 없어지고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화가 날 때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잠깐, 내가 지금 왜 화가 난 거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 그리고 그 화 아래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건가? 그 기준이 절대적으로 옳은 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일까? 이 세 가지 질문만 해봐도 화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하몬 체크는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감정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내가 만든 해석의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해석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참는 게 아니에요. 참는 건 이미 만들어진 화를 억누르는 거잖아요. 진짜 방법은 화가 만들어지는 그 이전 단계, 즉 해석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 해석 아래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은 과연 옳은가? 이 질문들이 화의 뿌리를 건드립니다. 다시 이정순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명절 음식 때문에 20년 넘게 며느리와 갈등을 겪던 그분. 어느 날 이정순 씨가 심장 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 전날 밤, 이정순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내가 만약 이번에 잘못되면
마지막으로 며느리와 무슨 이야기를 한 거지?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명절 음식 이야기였다는 게. 그 순간 이정순 씨 마음에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내가 지금껏 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거지? 음식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나? 그 기준이 옳다는 확신 때문에 20년을 그렇게 싸운 거잖아. 수술은 잘 됐어요. 회복실에서 눈을 뜨니까 며느리가 옆에 있었어요. 이정순 씨가 며느리 손을 잡고 말했다고 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식대로 하려고 했지. 며느리가 울었어요. 어머님, 저도 몰랐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뭐가 바뀐 걸까요? 이정순 씨가 진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자신의 경험이나 지혜를 버린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옳다는 기준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한 가지 변화가 20년의 갈등을 풀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를 내려놓는다는 말을 오해해요. 참는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는 진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아니에요. 화를 내려놓는다는 건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옳다 하는 믿음에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결정이에요. 그 믿음이 내 감정을 통제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선택이에요. 이게 진짜 강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화를 못 참아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는 믿음이 흔들리는 게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게 마치 자신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당신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이 문장이 그냥 말처럼 보이지만 이 말 안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 있어요. 내가 옳다는 믿음을 가지면서도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힘.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게요. 70살 윤기철 씨. 이분은 아들과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이 바라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윤기철 씨는 아들이 의사가 되길 원했어요. 안정적이고 존경받는 직업이니까요. 그게 옳은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예술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윤기철 씨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화가 났어요. 무슨 소리야? 예술로 어떻게 먹고 살아? 내가 이 나이에 뭘 보고 싶겠어? 내가 잘 사는 게 보고 싶지.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아들은 결국 아버지 뜻대로 의대에 갔어요. 하지만 3년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없어졌어요. 윤기철 씨는 그게 아들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아들 잘 되라고 한 거잖아. 그리고 그 생각 뒤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옳았다. 몇 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윤기철 씨 건강이 안 좋아져서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됐어요. 그때 아들이 찾아왔어요. 윤기철 씨는 아들이 찾아온 게 너무 반가웠는데 오랫동안 쌓인 감정 때문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왔냐고 했어요. 아들도 예라고만 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아들이 말했어요. 저 요즘 그림 가르치는 일 해요. 윤기철 씨가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이 계속했어요. 애들이 좋아해요. 저도 좋고요. 윤기철 씨가 창문 밖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행복하냐? 네. 짧은 대화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윤기철 씨는 뭔가를 느꼈다고 해요. 내가 옳다고 밀어붙였던 그 길이 과연 아들에게 맞는 길이었을까?
처음으로 그 질문을 자신에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질문 하나가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기준들을 만들어 왔어요. 좋은 부모는 이래야 한다. 좋은 자식은 이래야 한다. 결혼은 이래야 한다. 노후는 이래야 한다. 사람은 이래야 한다. 이 기준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 기준들은 내가 살아온 삶의 지혜에서 나온 거니까요. 하지만 이 기준들을 절대 진리로 여기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리고 사람은 내 기준에 맞춰 움직이지 않거든요. 내 기준과 현실이 충돌할 때마다 화가 나는 거라면 우리는 평생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내 기준에 맞게 바뀔 확률은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낮으니까요. 그러면 기준을 버리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기준을 가지되 그것을 조금 느슨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맞다가 아니라 나는 이게 좋다로 바꾸는 거예요. 저 사람이 틀렸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는구나로 바꾸는 거예요. 이 작은 언어의 변화가 실제로 화를 만드는 방식을 바꿉니다. 틀렸다 는 말은 싸움을 부르는 말이에요. 다르다 는 말은 대화를 여는 말이에요. 이 차이가 관계를 바꿉니다. 자, 이제 실용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화가 날 때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몬 체크 방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화가 났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화가 났다는 걸 느끼는 순간 일단 멈추세요. 말을 하기 전에 딱 3번 숨을 쉬세요. 이게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화가 최고조에 달한 순간에 내뱉는 말들은 대부분 후회할 말들이거든요. 그 3번의 숨이 그 말들을 막아줄 수 있어요. 두 번째, 내 화 아래에 있는 믿음을 찾아보세요. 나는 지금 왜 화가 났지? 이 화 아래에 어떤 기준이 있지? 그 기준은 어디서 온 거지? 이 질문들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몇 번 해보면 자신의 감정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나는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화가 나는구나. 나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낄 때 화가 나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 화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화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입장을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저런 행동을 했을까? 단 한 가지 이유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꼭 그게 맞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능성 하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화의 온도가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네 번째, 지금 이 갈등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옳다는 걸 인정받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이 관계가 중요한가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에선 종종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80살이 넘으신 어떤 할아버지. 이분은 젊어서부터 굉장히 고집이 세기로 유명했어요. 항상 자신이 옳다고 했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변 관계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자녀들도 아버지 앞에만 서면 위축됐고 오랜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어요. 그런데 80이 넘어서 이분이 어느 날 손녀딸에게 말했다고 해요. 나 이제 알겠다. 손녀가 물었어요. 뭐려? 할아버지. 화내는 거. 그거 다 내가 맞고 싶어서 하는 거더라. 맞고 싶어서요? 응. 내가 옳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서. 그게 화의 뿌리야. 나는 70년 넘게 그걸 몰랐어. 손녀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그거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할아버지보다 일찍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70년이 지나서야 아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아셨으면 좋겠어요.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그 화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그 화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내가 옳다 아는 믿음은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이 사람보다 중요해지는 순간, 우리는 사람을 잃습니다. 친구를, 자녀를, 배우자를,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잃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뭔가 마음에 걸리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화가 쌓인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 관계를 지금 당장 바꾸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그 관계에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절대적으로 옳은 건가를 딱 한 번만 질문해 보세요. 단 한 번의 질문이 50년 갈등을 풀 수도 있어요. 단 한 번의 질문이 20년의 거리를 좁힐 수도 있어요. 화의 뿌리는 대부분 내가 옳다는 고집입니다. 그 뿌리를 알게 된 사람만이 화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서 그런 질문의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